지식산업센터 투자를 망설이시나요?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할게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형 아파트입니다.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각 부동산에서 떠오르는 투자처라며 마구잡이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투자 방향 의견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를 제대로 알면 투자할지 말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아파트용으로 건물을 만들고 한 건물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용 공장들을 입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 오피스 빌딩은 내부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내부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만 보아도 자신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분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는 길고 거창한데 딱히 읽을 필요 없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는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2009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리는 명칭만 바뀐 셈이며 고비용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 절감해왔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정부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과 현실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식산업센터 추진 방향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모두가 윈윈 하는 방향인데 현실은 역시나 시행사가 이겨먹는 게임이 상당수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 무슨 대단히 호재가 있고 엄청난 고정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분양되어 있는 혹은 분양될 현장에 가보면 유동인구가 적은 곳들이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공실이 상당하죠. 이는 지역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둘째, 사무실 하나에 주차가 한두 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장 임원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건물 자체 비싼 임대료로 상고 운영 시에 주차비는 매월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다 역세권의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만 지하철에서 약 10분 이상 떨어진 곳은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구하기 전 관리실을 방문해서 공실 유무를 확인 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지식산업센터가 공장형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작도 하기 전에 회사와 시행사 간 비즈니스 관계가 대부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서 차익이 크거나 황금 매물들은 이미 다 분양이 되거나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좋은 매물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분양사 직원들이 이미 그들만의 주요 고객 리스트 위주로 먼저 작업을 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벼랑간 좋은 자리는 다 빼앗기고 남는 자리를 가질 확률이 크죠. 넷째, 건물 화재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초창기 몇몇 기사들을 보면 직접 입주하려고 한 사무실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한 화재를 준공 이후에 발견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안전하게 지었던 것이 아닌 추후 보완한 형태로 진행을 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한 예로 주차장 자리에 조수조를 지어서 설계 변경을 해 분양가마저 평당 약 54만 정도 인상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장난질은 중소시행사들이 가끔 치는 장난이니 메인 시행사가 아닌 곳에 지산을 분양받는다면 계약서 중 중도 분양가 인상 여부를 각별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듣다 보니 단점 투성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산은 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왜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을까요?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정의의 답이 있습니다. 지사는 한 건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용 공장들을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즉 회사를 끼고 하다 보니 고정 수요가 있다는 뜻이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잠재 소비자들이 이미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식산업센터 주변에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유동인구가 적더라도 그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 아니면 저렴하게 살 기회는 점점 없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주변에 딱히 번화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커다란 상가가 들어오는 이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유동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행사와 건설사 차원에서 이미 미래 시장 예측까지 다 하고 사업을 진행하니 해당 자리의 전망에 관해선 사실 일반인들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둘째, 세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이 덕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중소형 기업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는 주택수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되어 투자용으로 좋은 대안이 되는 것도 팩트입니다. 셋째,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는 5, 60% 이하로 대출이 나오며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기본 방향성은 부동산 억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사는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따라서 초기 자금 20%만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즉 5억짜리는 4억까지 대출이 나오니 1억으로 저렴하게 투자 가능하죠. 넷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당가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저렴합니다. 지역별로 상이하니 해당 지역의 부동산들과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낙후된 중공업 지역 재생 본격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형 아파트라고 해서 지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관도 예쁘고 소음 환경 오염 등도 상당히 개선되어서 인근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곤 합니다. 실제로 지산 현장을 가보면 저게 지산인지 그냥 건물인지 아님 사람 사는 오피스텔인지 헷갈릴 정도로 외관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강남, 송파, 금천, 구로, 영등포, 강서, 송동 등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구가 유달리 많아서 투자하기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구가 많다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추세가 긍정적입니다. 만약 지산에 관심이 있어서 임장을 가게 된다면 땡땡구 지식산업센터라고 미리 검색하신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막상 지산 현장에 도착하면 생각보다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 흥미를 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종합해보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투자 방향은 예스입니다. 지산은 말도 많지만 어찌됐건 앞으로도 주목받을 사업인 건 맞으니까요. 다만 주의할 것이 있으니 서두 부분을 꼭 다시 시청해 보시길 바라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산에 투자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률을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양사에서 내놓은 예상 수익률은 자기네들 유리하게 표기해서 시각적으로 혹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보고 나눌수록 정말로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추천, 댓글, 구독, 그리고 본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과 각종 카페들에 뿌려주시고 제파 터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